교류 분석.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에릭 본이 창안한 인본주의적 인간관에 기반을 둔 성격 이론인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 이론이자 기법. 교류 분석은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 이론이자 기법으로 정신과 의사 본이 개발하였다. 임상 심리학의 기초를 둔 인간 행동에 관한 분석 체계 또는 이론 체계로서 정신 분석학의 안티테제 혹은 정신 분석학의 고판이라고도 불린다. 인간 삶 그리고 변화의 본질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를 갖는 철학적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은 오케이다. 사람은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은 변화될 수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각 개인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결정한 것의 결과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셋째는 결정 모형이다. 결혼 분석에서는 어른이 명백하게 스스로 패배하는 행동을 하거나 계속적으로 결혼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어린 시절에 결정한 전략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사람은 어린 시절의 초기 결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는 어떤 결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재결정이다. 만약 유아기의 한 초기 결단이 어른이 되어서 그의 삶에 편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시대에 뒤떨어진 결단을 추적하여 그것들을 새롭고 더 적절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교류 분석은 성격 이론으로서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이를 위해 자아상태 모델이라고 알려진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한다. 이 모델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하는지 저 행위의 측면에서 보아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교류 분석은 아동 발달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인생 각본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현재 생활 패턴의 유래를 설명해 준다. 인생 각본이라는 틀 속에서 성인의 생활에서도 자신의 어린 시절의 전략을 어떻게 계속해서 재현해 나가는지 또한 자기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전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측면에서 교류 분석은 심리치료 체계가 된다. 교류 분석은 일상적인 생활 문제부터 심각한 정신장애에 이르기까지 어떤 유형의 심리적 장애라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교류 분석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등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임상적인 장면 외에 교육적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류 분석은 교사와 학생들이 분명하게 대화하고 비생산적인 측면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경영과 대화 훈련 및 조직 분석에 탁월한 도구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연수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 사회복지기관, 경찰서, 보호관찰소, 교회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류 분석은 개인 관계 소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곳이라며 어디에든 활용할 수 있다. 교류 분석의 주요 개념으로는 자아상태 모델, EPC 모델, 교류, 스트로크, 시간 구조와 생활 각본, 지수 카운터, 재정의 공생, 낙해, 스탬프, 게임 등이 있다. 참조는 교류 분석적 미술치료. 에릭 본이 개발한 교류 분석은 원리를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 두면서 집단 유복과 자기 분석이라는 간편한 정신 분석법이고 현재 정신의학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교류 분석은 구조 분석이라고 해서 환자의 자아 상태를 분석한다. 교류 분석이라고 해서 두 명의 인간 사이의 인간 교류를 분석한다. 개인 분석이라고 해서 인간 교류의 표면적 교류와 내면적 교류의 관계에서 인간 교류를 분석해 나가는 방법이다. 즉 인생 게임을 표면과 내면의 양면에서 해석해 나가는 방법이고, 즉 나를 찾으세라든가 내 하지만과 같은 명칭이 붙여진 게임이 분석된다. 이 밖에 교류 분석에는 각본 분석이라고 해서 어린 시절의 부모와 아이와의 교류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 상호 의존관계 개념의 기초를 둔 인간의 행동 모델로서 사람에게는 성숙한 성인일 때와 미성숙한 어린이와 같은 상태가 있다는 또 하나의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간 행동 심리요법으로서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성격 이론이다. 연수에서는 대인관계 항상 기법으로 활용한다. 개인의 특성이나 인간관계 유형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성숙을 목표로 하는 기법으로 처음에는 집단 정신 치료로 목적을 만들었으나 세일적 훈련, 조직개발 훈련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인관계 능력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교육, 자기 이해, 자기 성찰을 통한 동기와 대인관계 문제점 분석과 학업자와의 관계가 개선 등이 다루어진다. 교류 분석 이론의 기본 원리, 의사소통의 교류 분석. 교류 분석에서 보는 교류를 자극과 반응으로 구성된 사회적 의사소통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라고 하였다. 두 사람 사이의 스트로크 일종의 자극 교환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려며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교류 분석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정진하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분석하고 스스로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형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경우 A의 말은 다른 사람의 B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B에 대한 자극으로 작용한다. 또 A에 대한 B의 반응은 A의 반응에 자극적으로 작용한다.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여러 가지 자아 상태를 사용하여 상부적 교류, 교차적 교류, 이면적 교류, 세 가지 교류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부적 교류는 보완적 상호 교류, 발신자가 특정 자아 상태에서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기대한 대로 수진자의 반응이 되돌아와 자극과 반응이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때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일치한다. 이 교류에서는 두 가지 자아 상태만이 교류에 관련됨으로써 사회적 자극이 서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상호 간의 심리적 갈등이 없거나 최소한으로 일어난다. 상부적 교류는 동일한 자아 상태 간의 교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자아 상태와 부모 자아 상태, 아동 자아 상태와 부모 자아 상태 간의 상부적 교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상부적 교류가 이루어지며 자극과 반응이 평형 상태로 이루면서 자신이 기대한 반응을 얻게 된다. 또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고 느끼고 친밀감과 안정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계속적인 의사소통의 교류를 통해 서로가 원하는 요구나 방향이 다르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깊이 관련되지 않으며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해도 피상적 관계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교차적 교류는 상부적 교류와 달리 한 사람이 두 가지 자아 상태로 대하는 경우로 의사소통에 기대하지 않는 자아 상태가 개입되어 자극과 반응의 교차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오지 않고 예상 밖의 응답이 올 때 일어나는 교류로 메시지에 반응하는 자아 상태가 다른 사람이 의도하는 자아 상태와 일치되지 않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소통이 분열되거나 중단된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처음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모두가 혼란에 빠지기 쉽다. 교차적 교류는 감동 교류라고 할 수 있으며 교차적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심각하게 어긋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면적 교류. 이면적 교류는 가장 복잡한 교류 형태로 겉으로 나타난 대화 내용과 달리 이면에 감추어진 메시지가 있는 경우이다. 저 겉으로는 나타나는 사회적 메시지와 감추어진 심리적 메시지가 있다. 사회적 메시지는 언어적으로 전달되며 심리적 메시지는 언어 이면에 작용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에서의 교류의 결과는 대부분 심리적 메시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외부와 내부에서 표현되는 메시지의 내용이 다르며 갈등을 유발한다. 이는 표면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와는 달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메시지의 교류이므로 쉽게 단절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교차에서 비롯된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메시지인 언어나 태도보다 내면의 심리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면적 교류는 각진 교류와 이중적 교류로 구분된다. 각진 교류는 두 사람 간의 세 종류의 자아 상태가 같나는 경우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를 통해 상대방의 특정 자아 상태가 자극되기를 원할 때 사용된다. 이중적 교류는 두 사람의 의사소통에 네 종류의 자아 상태가 작용하는 것이다. 번은 의사소통에는 늘 숨겨진 함정이 있기 마련이며 이는 이면적 교류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게임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게임이란 보통 정의되는 휴가의 즐거움이나 재미를 주는 활동이 아니라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상호 교류 상태를
의미한다. 게임은 의식적으로도 일어났지만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난다. 두 사람 간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임인 이면적 교류를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진 교류. 어머니가 아침에 학교 몇 시에 갈래? 라고 묻는 것은 표면적으로 성인 자아에 근거하여 얘기하나 내면에는 그만 일어나라. 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니? 학교 가려면 시간이 없는데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때 자녀가 네 준비할게 라고 반응하며 어머니의 아동 자아 상태를 자극하여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이중적 교류. 어머니가 자녀에게 성적표 받니라고 묻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자녀에게 정보를 주어 성인 자아 상태를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시험을 왜 이렇게 못 받니라는 책망하는 아동 자아 상태를 자극한다. 이때 자녀가 아직 못 봤어요 라고 말하며 표면적으로는 성인 자녀 상태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지만 내면으로는 엄마는 성적에만 관심 있고 내가 힘든 것은 아무 생각 없나 보더라는 부모 자아 상태에 반응하는 것이다. 스트로크의 개념. 인간 행동의 통계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작용하는데 바로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는 생리적 충족과 관련된 욕구로 먹고 잠자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반면 심리적 욕구는 타인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충족되는 욕구를 말한다. 보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자극을 받으려는 욕구를 지니며 이러한 자극을 갈망하는 욕구는 건강한 인성 발달이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보는 자극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기분 단위로 스트로크, 쓰다듬기라고 개념화하였고 자극 갈망은 스트로크를 통해 충족된다고 하였다. 스트로크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주는 인식의 기본 단위가 된다. 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제공되는데 언어적 방법, 비언어적 방법, 얼굴 표정, 윙크, 미소도, 신체적인 거, 껴안기, 쓰다듬기, 찰싹, 때리기, 가볍게 치기, 밀기 등이 있다. 영유아는 만지고 껴안는 행동을 통해 스트로크를 추구하며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인성 발달뿐 아니라 생존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스트로크 공급 수준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으며 스트로크를 제한하고 독점함으로써 아동의 스트로크를 얻기 위하여 부모의 말에 복종하게 된다. 신체적 접촉을 통한 스트로크가 부족할 경우 영유아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통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스피츠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자란 아동은 영양이나 위생이 충분한 때도 성장이 원만하지 않고 감염이나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충분한 스트로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애무와 피부의 접촉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세상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발달시키며 신체적 성장에도 필수적임을 반영한다. 성인의 경우도 자극이 결핍되었을 때 정서적인 혼란을 경험하며 신체적으로 쇠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적 통계하는 스트로크의 계속적 필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고받는 스트로크의 종류나 방법에 의해 개인의 성격이 형성된다. 즉 인간은 평생 스트로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어떠한 스트로크를 받았는가에 따라 기본적인 인생 태도가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트로크의 종류. 스트로크는 신체적, 언어적 스트로크, 긍정적, 부정적 스트로크, 조건적, 무조건적 스트로크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스트로크는 전 생애 동안 중요하지만 특히 영유아기에는 더욱 중요하다. 출생 직후 영아의 성장에서는 신체적, 감각적 자극인 만지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성장하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바뀐다.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육체적인 스트로크는 감소하고 언어적인 스트로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 신체적인 스트로크는 아동의 성장함에 따라 점점 줄어들어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상징적이고 언어적인 존재 인식의 심리적인 스트로크로 대치된다. 따라서 접촉과 자극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은 신체적 자극에서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자극으로 바꾸어 나간다. 또한 스트로크는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 스트로크는 어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거나 내가 괜찮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고, 부정적 스트로크는 기분을 나쁘게 만들거나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긍정적 스트로크는 애무나 인정, 긍정적인 평가와 같이 쾌감을 주는 스트로크를 의미하며 긍정적 무조건 스트로크와 긍정적 조건 스트로크가 있다. 긍정적 무조건 스트로크는 개인의 성취나 행위에 기초하여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존재 자체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 조건 스트로크는 너는 청소를 잘해서 좋다와 같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거나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스트로크를 얻지 못할 경우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스라도 관심을 얻고자 하는데 이를 부정적 스트로크라고 한다. 긍정적 스트로크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스트로크에도 부정적 무조건 스트로크와 부정적 조건 스트로크가 있다. 부정적 무조건 스트로크는 무조건 내가 싫어와 같이 개인의 특정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 스트로크를 의미한다. 부정적 무조건 스트로크는 개인의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조건 스트로크 또한 지나치며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스트로크는 개인의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긍정적 스트로크를 1차적으로 추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아무런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스트로크 방식은 개인이나 가족에 따라 다르게 학습되며 개인이 스트로크 방식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에게 여러 가지 스트로크가 역동적으로 제공되면서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삶의 입장이 형성된다. 스트로크 충족 방법. 스트로크를 충족하는 방법은 인간의 발달 단계마다 차이가 있다.
교류 분석에서는 이를 자극 갈망, 인정 갈망, 구조 갈망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자극 갈망은 발달 단계에서 영하게 주로 나타나며 접촉의 욕구를 의미한다. 영아는 안기고 싶어 하고 볼을 비비거나 몸을 비비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의 욕구가 강하며 이를 통해 친밀감을 나누기 원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육체적, 긍정적, 스트로크인 스킨십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정서적, 감각적으로 박탈이 되며 영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스피치 연구에서 신체적 자극이 결여된 아이들이 소위 모성 결핍 증후군을 나타내어 성장이 지체되고 사망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가 얼마나 접촉을 갈망하고 자극을 원하는지를 반영한다. 따라서 영유아를 돌보는 어머니는 이 시기에 영유아가 갈망하는 자극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지지하는 양육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인정 갈망은 성인 욕구라고 하는데 이는 마음의 접촉을 갈망하는 것이다. 유아기가 되면 자녀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게 되고 칭찬을 받거나 부모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보여주는 언어나 동작에 의한 애정 표현이나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 즉 덜 신체적이면서 좀 더 언어적인 방식의 스트로크를 원한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이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갈망하고 인정 갈망을 보일 때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자녀가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길어들어 지지해야 한다. 인정 갈망을 보이는 아동에게 그것을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은 나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가 없구나고 생각하며 열등감과 부정적인 느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어 결국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 구조갈망, 인간은 삶을 유지하는 동안 자신있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하는 것을 시간의 구조화라고 하며 이를 구조갈망이라고도 한다. 이는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스트로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수단으로 주로 성인이 되어 사용한다. 본에 의하면 인간은 무리함을 견딜 수 없어 일생에서 6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구조한다고 하였다. 교류 분석, 에릭 본에 의해 창시된 상담 접근, 사람과 사람 사이 이루어지는 교류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 단순한 표면적인 대화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정신분석, 개인심리학, 사회심리학, 학습, 이론 등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에 적합하도록 창안했습니다. 상담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다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이론에서는 일상생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류 분석의 출현, 1949년 직간의 본질, 어린이 자아에 대한 언급, 1953년 대화의 본질에 대한 이면적 교류에 대한 언급, 1957년 교류 분석, 새롭고 효과적인 집단 치료 강연으로 처음으로 TA라는 용어를 사용함. 1961년 교류 분석을 통한 심리치료 출판. 교류 분석의 기본 철학과 주요 개념을 제시. 교류 분석의 이론적 발전은 1단계는 1955년, 1962년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4단계를 거쳐 발전했습니다. 세 가지 자아 상태의 개념을 정립한 시기에 세 가지 자아, 어버이 자아, 성인 자아, 어린이 자아. 2단계는 1962년도에서 1966년도 교류 분석과 개념이 정립된 시기, 교류 분석의 인기 시기, 모든 사람들이 심리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이 관심을 받고 부각됨. 3단계는 1966년에서 1970년 에릭 번이 사망하는 시점까지 생활 각본, 어린 시절 짜놓은 각본에 의해 삶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가 중요하다. 개념과 그 분석에 집중했던 시기. 4단계 1970년부터 현재 에릭 번이 죽은 이후 시기, 교류 분석의 상담 방법과 그 응용에 따라 4갈래 학파가 출현, 고전학파, 정신집중학파, 재결단학파, 절충학파. 교류 분석의 이론적 발전은 에릭 번이 사망한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나 이론이 계속 진화하지 못하고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교류 분석은 세간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아 구조에서는 교류 분석에서의 성격, 자아 상태, 일종의 감정 체제, 특정 순간의 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 몇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정, 사고, 행동, 양식을 통합한 하나의 시스템. 자아 상태나 행동의 원천이며 개인의 성격 구조를 의미한다. 자아 성격의 요인들, 각각의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기 고유한 행동을 유발. 한 개인의 성격은 각각의 요인의 정도, 상대적 비중 조합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형성. 각 요인의 정도가 너무 강하거나 약하며 부정한 행동을 유발할. 자아 구조, 부모 자아, 부모 자아, 어머니, 아버지 자아, 성인 자아, 어린이 자아, 분방한 어린이, 수능적 어린이, 깨돌이 자아. 부모 자아, 프리티 초자아 기능을 하는 성격 부분, 5세 이전의 중요한 인물, 대개 부모 말이나 행동을 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한 것. 기능에 따라 비판적 자아와 양육적 자아로 구분. 기능에 따라 비판적 자아와 양육적 자아로 구분. 비판적 자아, 아버지 자아와 통제적 자아. 부모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 기준이 그대로 내면화된 것. 특징, 비판적, 편견적, 봉건적, 비난적, 징벌적. 기능, 비판, 비난, 질책. 양심이나 이상이 깊이 관계하고 있어 아이가 살아가기 위한 여러 규칙 등을 가르쳐주는 엄격한 면. 비판적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가치관을 강요하는 지배적 언행, 명령, 지시하기. 칭찬보다는 책망. 어린이 자아 유혹, 창조적 활동의 제약, 엄숙하고 유머가 없음. 배우자가 자녀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함. 양육적 자아, 어머니 자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면화된 부분. 특징, 동정, 보호, 양육, 배려. 기능, 아이의 성장 보조, 위로, 따뜻한 말. 엄마는 인간관계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나치면 상대의 부담을 줘. 양육적 자아가 강한 사람은 상대의 동의심 발단을 저해. 상대의 자신감을 빼앗는 간섭. 주로 하는 말은 힘들지. 얼른 와서 주스 한 잔 마셔. 무리하지 말고 좀 쉬지 그래요.
성인 자아, 프리테의 자아에 해당하는 성격 부분, 생후 10개월경부터 발달, 자신에 대한 지각과 독창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능력감이 생기면서 나타남. 특징은 객관적, 합리적, 분석적, 지성적, 논리적, 현실적, 감정, 윤리, 도덕 측면의 배제. 기능, 부모 자아와 어린이 자아의 기능, 장애 방지. 사실 중심으로 관찰해 자료를 수집, 정리, 통합.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적절한 해결법을 찾으려 함. 성인 자아,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 주로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진위가 뭔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자. 외식할 돈으로 재료 사서 집에서 해먹으며 더 싸고 위생적이잖아. 어린이 자아, 프로이트의 원자아와 일부 자아의 기능에 해당하는 성격 부분, 생득적 충동과 감정, 5세 이전에 경험한 사건, 부모와의 혼인계에서 경험한 감정 및 반응 양식이 내면화된 것.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행동 유형과 비슷한 감정이나 행동, 상대가 부모처럼 행동하거나 자신 스스로 즐거운 생각이 들 때 외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기능에 따라 분방한 아이, 수능적 아이, 깨돌이 구분. 분방한 아이, 부모나 성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자기 욕구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자아. 특징, 본능, 적극, 창조, 직감, 감정, 자발, 행동, 탐구적. 윤리, 도덕,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움. 현실에 구애받지 않음. 즐거움 추구, 불쾌함 회피. 적절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매력적으로 보임. 지나치며 자기 통제를 못하고 경솔하다는 평가를 받아. 주로 하는 말은 야, 날씨 좋다, 수업 재고 놀러 갔자. 나 그거 싫은데요, 이거 사주면 안 돼요. 수능적 아이, 부모나 권위자 관심을 얻기 위해 그들의 요청에 부응하려는 기능, 부모나 권위자에 의해 길들여진 자아. 특징, 수능, 소극, 외종, 반항자. 사실은 항상 자기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 문제 발생이 많다. 감정의 억압, 열등감에 사로잡힌 앙심 품기, 갑자기 화내기. 주로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늦었네요. 어차피 나 같은 사람도 없잖아요. 떼돌이, 인간 내부에 있는 지치 있는 어린이 모습. 특징, 창의, 직관, 탐구, 조정적. 타고난 지혜의 측면,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천재적 착상.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그 사람의 느낌 알아내기. 기분도 그렇고 한데 제가 오늘 한턱 쏠게요. 야, 이거 2개를 차라리 섞으면 좋은 소재가 나올 것 같은데. 인생 태도, 자신이 유지하고자 하는 삶의 형태, 세상에 대한 기본 태도, 자기 개념, 타인에 대한 개념,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일종의 신뢰감, 최고 결단, 6세 이전의 중요 인물로부터 얼마나 행동이 허용되고 금지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짐. 허용 메시지, 금지 메시지. 메시지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됨. 인생 태도 유형, 자기를 보는 관점, 타인을 보는 관점,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인생 태도 유형, 자기를 보는 관점, 타인을 보는 관점,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민주형, 자기 긍정, 타인 부정, 독단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어전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자포자기형. 교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류를 하며 서로의 사고, 정서적, 모든 심리적 내용을 주고받아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목적. 사람들은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로부터 인정 자극을 받고 싶어하고 자신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극을 보냄. 스트로크, 서로의 존재의 주의를 주고받는 행위, 서로의 존재의 주의를 주고받는 행위, 신체적 접촉 형태, 봉, 머리 쓰다듬기 등, 심리적 접촉 형태, 언어, 표정 등. 성장할수록 신체적 접촉에서 심리적 접촉으로 옮아가 유쾌한 스트로크, 정적 스트로크, 건강한 자아개념 형성, 불쾌한 스트로크, 부적 스트로크,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 무스트로크,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 스트로크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줌. 교류의 형태, 상보적 교류, 서로 기대하는 자아, 상태가 일치하여 교류가 잘 이루어짐. 교차적 교류, 서로 기대하는 자아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생활 각본, 삶의 계획, 사람들이 미래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가진 계획, 어린 시절 초기에 결정한 삶의 계획, 무의식 또는 전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계획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계획에 맞춰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해. 어린 시절의 결단에 의해 형성, 부모가 부모의 애정을 얻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순응하는 결단. 결단은 성장 과정 중에 여러 사건에 의해 강화받아 대인관계, 결혼, 가정생활 등에 영향을 줌. 부모의 메시지 유형에 따라 생활 각본이 달라짐. 성공적 각본, 평범한 각본, 패배적 각본, 생활 각본의 종류. 교류 분석의 특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보다는 집단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일상생활 용어로 상담의 가정 안에서 사용하였다. 교류 분석 인성태도, 교류 분석 자아상태, 교류 분석 사례, 자아상태 활성화 기법, 교류 분석 스트로크, 교류 분석 교류 패턴. 현재 나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 내가 타인을 부정하고 있는지 성찰해 볼고, 모든 감정을 글로 기록해 보기. 나를 더 사랑해 주고 나를 더 자세히 돌보시기를. 자기 이해. 다양한 생각들, 감정들을 간접적으로 보는 과정. 슬픈 일, 힘든 일을 회피하고 있는지, 잘 극복하고 회복하고 있는지.
나를 위한 시간 많이 허락. 자유로운 어린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지도록 평소에 하고 싶었던 활동, 나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노력, 자신의 생각을 표현, 메모하는 습관, 교육을 통해 부족한 자아를 증가시키도록 칭찬을 한 줄씩 작성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 남에게 표현하도록 마음속 깊은 억압된 감정들을 이야기하도록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스트로크 조금씩 소멸하고 긍정적 스트로크를 증가하도록 나레이션 차이스더 원장